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애널리스트 TV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지난주는 너무 바쁜 나머지 한번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일찍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전국이 이제 2주도 채 남지를 않아서 저도 대선 후보들 토론회를 보았습니다만 이제 경제 토론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는 크게 핫 이슈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각 캠프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큰 차이가 없고 또 적극적인 대책을 좀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나. 또 그런 저의 인터뷰가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선 대선 부동산 공약 큰 차이가 없다. 거기서 거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선 공약 오늘 한 서너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짧게 요점 위주로 또 결론을 낼 텐데요. 우선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초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미묘합니다.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로 하겠다는 큰 정책의 방향성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 두 가지인데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국힘은 폐지한다는 데 비해서 완화하겠다 이 얘기 했었죠. 두 번째는 공급 확대, 세금을 확대와 이제 세금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국힘은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포함해서 양도세, 중과세, 또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쪽에 방점이 있는 반면에 민주당 쪽은 재초안의 경우 1인당 평균 8천만 원을 넘어가면 최대 50%를 환수하게 되어 있는 이 제도를 좀 완화하겠다 하는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방향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다르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주택 공급과 재건축 재개발 간의 연관성 상관대가 높다는 건 다 알잖아요. 어쨌든 재건축 재초한 분담금이 폐지되는 것과 얼마나 완화될지 모르지만 완화되는 것과는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다. 예를 들면 약간만 완화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재건축의 진행 속도 또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 이런 것들이 공사비 급등과 맞물려 있어서 제대로 안 되면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은 좀 지금보다 심화될 여지는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4기 신도시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4기 신도시를 또 공급하겠다. 지금 3기 신도시가 어떻게 속도를 내는가도 달려 있고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도 특히 청년들의 주택 333 결국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DSR 규제 강화가 7월부터 강화됩니다. 오늘 저도 일부 언론에 이러한 인터뷰를 했던 게 기사가 됐던데요. 어쨌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7월 1일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5% 가상금리가 적용이 되고 또 그만큼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은 수요 공급 좀 전에 그런 얘기했죠. 공급도 중요하지만 금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느냐 정부의 대출 태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이 얘기는 한 40% 정도 상관도를 가진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오는 7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고 금리는 1.5% 가상금리가 붙고 물론 지방은 이제 6개월간 유예합니다. 잘한 조치죠. 그 다음에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이전에 지금 이제 5월 말이잖아요. 어쨌든 7월 이전에 막차 수요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지금 몰리고 있는 것은 이미 또 그런 현상이 되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또 집값이 서울 중심으로 오르는 현상이 좀 확산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DSR 규제 강화가 되는 것은 좋은데 또 금리 인하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출 규제 강화의 효과는 좀 줄어들 것이다. 시장이 그렇게 가격이 내리거나 거래가 급격히 줄거나 그 위축 현상은 어느 정도는 나타나겠지만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는 좀 어려워졌죠. 금리가 내리면 좀 쉬워졌지만 스트레스 DSR 제도가 이를 또 다른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서로 지금 상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무주택자는 집 사기가 좀 어려워졌고, 반면에 자금력이 풍부한 소위 말하면 강용성, 마여목 이런 지역을 노리는 사람들은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현금 100%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DSR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는 그러니까 슈퍼리치죠. 초부자들이 사는 아파트 가격은 별 영향이 없을 거고 마찬가지로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본다면 초고가 주택의 상승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중저가 주택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다소 좀 거래가 감소하면서 수요 감소로 가격이 좀 주춤거릴 가능성이 크게 내리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 특히 서울과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인기 지역의 투자가 구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전년 대비해서 12% 정도 늘어났다. 17,000명이 중국인들이 투자를 했고 이들의 비중이 외국인 투자 비율의 65%를 차지한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와 있거든요.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보는 것 같고 또 이들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이 사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인이 역차별을 받아요. 국내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별다른 규제가 없고 이분들은 대출 규제도 말하자면 홍상은행이나 상공은행 이런 데서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말하는 엄격한 대출 규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집을 대출받아서 사기가 좀 쉬워졌고 이들이 집값을 올리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국인들이 부자들이 어떤 지역, 어떤 아파트를 사느냐 이것도 봐야 되지만 중국인들의 투자 동향, 흐름도 잘 봐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삼성생명과 손을 잡고 특히 강남본부와 FO센터라고 그랬죠. 회밀리 오피스와 손을 잡고 지금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삼성생명, 삼성증권이 가장 앞서 있죠. 물론 뭐 미래에셋이나 뭐 다른 KB증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투증권도. 그러나 이제 부동산 분야는 저희 한국자산관리연구원과 삼성생명의 강남본부, 특히 기업본부가 손을 잡고 기업인들의 회밀리 오피스, 말하자면 세무나 법무나 노무나 이 부동산,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든 것만큼 상당한 책임감과 사명감, 솔루션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아마 강력하게 1대1 이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를 준 우리 삼성생명 강남기업본부 측에 저는 좀 감사를 드리고 벌써 지금 직원들의 강의 교육은 시작이 됐어요. 반응이 몹시 좋거든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다.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제가 자화자찬 같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5월 27일 날 무료 강의입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424번지에 있는 대치, 그러니까 삼성생명 강남 기업본부죠.
5월 27일 오후 4시입니다. 여기에서 대치타워 22층 대연수실에서 이제 가급적 부자 고객들을 모시고 제가 이면빈 지점장과 함께, 이분은 이제 상당히 지점장으로서 유능한 분이에요. 저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해서 빌딩 투자, 오피스 빌딩 투자가 좀 살아나고 있죠. 제가 최근에 매일경제에다가 칼럼을 썼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오른 지금 뭐 압구정 재건축 좀 더 오를 여지는 있어요. 압구정 재건축을 비롯해서 최근에 잠실주공 5단지, 뭐 아시아 선수촌 이런 것들이 많이, 엄마도 그렇죠. 움직여. 이거보다는 이제 30억에서 150억 사이에 아직 움직이지 않은, 또 저가에 매입이 가능한 오피스 빌딩에 관심이 많다. 이 글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널리스트 TV를 보는 분들은 좀 다른 분보다는 앞선 정보에 또 발빠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요즘 유로 상담이 그래서 많이 와요. 그래서 저도 좀 기쁘고 성심껏 대하고 있는데, 아무튼 마지막으로 삼성생명 강남기업본부에서 5월 27일 오후 2시에 부자들을 위한 특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꼭 부자가 아니어도 관심 있는 분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좀 신청을 해주시고, 특히 그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우리 최호성 본부장 전화번호 아시죠? 우리 전화가 02-508-4421거든요. 오늘 신청하시면 저희 부동산 애널리스트들이 특히 저를 또 좋아하고 팔로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월 27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바로 신청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이때 오시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누가 될지 모르지만 김문수 후보님과 이재명 후보님의 정책을 상세 비교해서, 또 정책이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크니까 재건축과 빌딩, 또 내 집 마련 전략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정려나 상속, 또 노무관리, 특허 이런 것까지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도 할 거거든요. 질문도 해서 진짜 뭐 완전한 1대1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반응이 좋다면 1대1 여러분의 고민도 듣고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